법률행위의 목적가입니다. 목적. 자, 판소노트에는 일단 4페이지에 펴놓으시고요. 목적은 확정이 돼야 되죠. 언제까지 확정돼야 됩니까?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만 쭉 보시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되고. 자, 목적의 불능인데 넘기시면 가능하냐 불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결정합니까? 사회 통념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이 있다? 후발적 불능이 있는데 우리 판소노트에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판소노트에는 5페이지. 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5월 1일 계약할 때부터 이 목적물이 이미 소시라고 없어요. 이미 소시라고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도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건 처음부터 불능이야?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자, 앞에 했던 거 복습합시다. 처음 취득은 뭐라고요? 원시 취득. 처음부터 불능? 원시적 불능.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매매 계약은 무효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네,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했으니까 무효고. 자,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이게 535조입니다. 535조에.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목적물 있는 줄 알고 돈 준비했어요. 대출을 받고 이자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돈 들어가서 계약하러 갔더만 이미 이 목적물이 부수지가 없죠. 맞죠? 없다 그래. 그러면 얘일 때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한다고? 실내이익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죠? 실내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실내이익은 뭘 초과하지 못하냐면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뒤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이 무슨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전부 불능해야 되죠? 원시적 전부 불능해야 돼요. 자, 원시적 불능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이 이 등기를 넘기는 사람으로 봤을 때 채무자입니다. 갑이 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그걸 믿었는데 선의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무과시 된다. 선의이고 무과시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어디냐면요. 요약집에는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가면 있는데, 자, 저 뒤에 가면 다 있는 거 아시죠? 자, 253페이지 옆에 적어놔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옆에다가 20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253페이지 참조. 25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17, 18, 19, 23에 나오고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535조 한번 볼게요.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불능이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 저기서 감 얘기입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감입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해서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실내이익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뭘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누구야? 저기서 을이죠. 을은 그 불능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알거나가 뭐야? 악이. 알 수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적용되려면 반대로 가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적용된다 이 말이야.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뭐일 때 적용돼? 반대로 가서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적용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물을 수가 있다는 거 밑에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요건 1번, 2번, 3번 묶어 놓으시고 1번, 2번, 3번 원시적 불능이거나, 자, 그 다음에 갑이 악의 또는 과실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을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상대방은. 자, 이랬을 때 넘겨보세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을 배상한다. 뭘 넘지 못해?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핵심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핵심 문제. 우리 민법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맞습니까? 자, 1번의 포인트는 무슨 불능이어야 돼? 자, 핵심 나라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규정하고 있다.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법조문 내용 그대로잖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은 계약이 유효함에 의해서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맞죠? 자, 3번 어떻습니까? 선의 무과실까지 요한다 해야 되지.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3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다.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뭡니까? 일부지, 일부.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물을 수가 없고 담보책임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맞죠? 건축공사의 대가로 임야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해서 임야 사용권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다. 죽으시고 이 원시적 이행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손배채권이 인정이 된다. 무슨 불능이니까? 원시적 이행 불능이야. 전부 불능이야. 그러면 위에 보시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3번. 선의이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뭐까지 요한다? 무과실까지 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앞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판례 안 했죠? 판례 안 했지? 자, 그러면 우리 5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자, 74페이지 참조 적어놨어요. 5페이지 판서노트의 5페이지에 판서노트 5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옆에다가 74페이지 참조 적어놨을 거 아니야. 적어놔야 돼. 적어놓으시고 74페이지 한번 보세요. 74페이지. 자, 74페이지에 넘기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나와 있어요. 타이틀에다가 5페이지 참조 적어놓으면 돼. 5페이지. 됐어? 됐어, 이제.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 앞에 뒤에 갈 수 있도록 다 해준다고요. 자, 거기서 이제 뭡니까? 요 판례가 어디냐면 253페이지 그 판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게 이제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18회 시험에 나왔던 거야. 요게 요 내용이 18회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판례가 여기 있어. 자, 그래서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했단 말이야.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중도 파기하면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해. 그리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실내이익을 배상하는데, 그때 이제 실내이익 안에 견적서 작성 비용이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는 거야. 포함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밑에 판례 한번 쭉 다 읽어봐. 시간 줄 테니까. 자, 253페이지에 그 판례 세 가지 있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판례가 포인트가 뭔데, 계약 교섭 단계 중에서 확실히 계약을 체결할 거는 신뢰 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파기했잖아. 그럼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뭘 구성한다고?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 실내이익 배상한다고. 그럼 세 번째, 중도 파기로 인격적 손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 손배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에 아까 두 번째 판례에서 실내이익 배상하는데 두 번째 줄에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거기 현관편하고 줄 꺼놓으세요. 그게 18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18회 시험에. 자,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하면 뭐가 성립해요?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판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요 판례는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7, 8월 달에 예상 문제집 할 때 무조건 냅니다. 왜? 18회 때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다시 할게요. 계약 교섭 단계 중에 중도 파기하면 뭐가 성립한다? 불법 행위가 성립을 해요. 거기다 실내의 이걸 배상합니다. 근데 그 실내의 배상 안에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해를 했다. 인격적 법익을 침해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는데요. 요 지문들이 각각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알겠어요? 옆에다가 그 판례들 옆에다가 18회 기출 적어 놓고. 18회 기출.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발생은 뒤에 할 때 안 합니다. 설명 다 했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그 계약 체결상 발생임은 20페이지 참조하셔가지고 20페이지 다시 오시면 돼요. 20페이지 참조. 자, 그래서 다시 오셔서 원시적 불능이고 무슨 불능일 때 현관펜 박스 봅니다. 박스 20페이지 박스 있죠. 원시적 불능이고 전부 불능일 때는 무효가 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까 몇 페이지 있었다? 253페이지가 있었다 있죠? 네, 그것도 있고 일부 불능일 때는 일부 무해 법리나 옆에다 적어놔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적어놓으시고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됐고. 자, 후발적 불능 갑니다. 자, 후발적 불능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디로 오느냐? 여기 보셔요, 여기. 판서노트 5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판서노트 5페이지로 오시면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 무슨 불능입니까?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에 물을 수가 있는데 계약하고 중간에 박살났다. 목적물이 있었는데 뒤에 박살났어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계약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계약이 뭐야? 유효지. 유효지. 자, 유효인데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 박살났어요. 그래서 무슨 불능입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자,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할 때부터 박살나고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됩니까? 체결할 때 목적물이 있었으니까 뒤에 박살났다. 그 계약은 뭐예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박살을 낸 게 누가 박살을 냈느냐? 요 얘기입니다. 자, 갑이 요 사람 등기를 넘기는 채무자가 박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뭐냐? 무슨 불이행? 채무를 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하면 뭡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그리고 이 채무 불이행인데 무슨 불능이 됐어? 이행 불능 상태지. 박살나가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야. 그럼 이행 불능 상태면은 최고한다 안 한다?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야.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일 때는 계약 해제하고 손배합니다. 됐어요? 어때? 6월 1일 날 이전 등기 안 되니까. 무슨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기책 사유로 박살났을 때 이렇게 되고 이게 390조 보면 나와. 알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어. 이게 뭐야? 우리 계약했는데 태풍이나 지진으로 박살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태풍, 지진으로 박살이 나면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 뭘 한다고? 위험 부담이라고 한다. 자, 위험 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둘 다 잘못이 있어 없어? 태풍 지진 나고 박살 났었는데 쓰나미가 박살 났었는데 둘 다 잘못이 없어. 이행 청구 못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다.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됐죠? 박살 났는데 니 못 넘기잖아. 계약금 돌려줘.
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건물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위험을 채권자가 지는 경우가 있어. 이 등기를 받는 채권자가 지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채권자의 뭡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이게 뭡니까? 예외입니다. 자, 537조에 보면 돼 있고, 요거 538조에 보면 돼 있어. 그러면 채권자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5월 15일 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보고 담배 피고 담배 꽁초를 가스통에 던졌는데 폭발해버렸어. 누가 박살냈어? 채권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인데 가서 뭐랍니까?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임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누구의 잘못으로? 채권자 을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요 을입니다. 을의 귀책 사유로 박살이 나면 채무자 갑은 채권자 을에게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라 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답니다. 누가 박살냈으니까? 채권자 을이 박살냈으니까. 등기를 받는 사람을 봤을 때 채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에 박살이 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수령지체 왜 그러냐? 내가 서류를 다 넘겼는데 지 앞으로 등기를 안 해. 왜 안 합니까? 지금이야. 지금 뭡니까? 요번에 이제 그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뭡니까? 지금 팔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팔면은 양도소득세하고 이런 게 뭡니까? 감면 혜택 주겠다 하잖아, 지금. 맞죠? 그 집주인은 지금 팔라 그래. 왜 팔라 그래? 6월 1일이 되면 세금 한 판 더 내야 돼. 재산세 보태가. 종부세까지. 그럼 지금 시기에 파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막 물건이 막 팔라고 내와 있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도 엄청나게 막 내놨는데, 뭡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 예? 왜? 대출도 안 되고. 지금 롯데, 뭡니까? 여기 롯데 옥동에 그 뭡니까? 프루지오 어반스인가 거기도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대출이 왜 5번, 6번째 중도금을 뭡니까? 현금 납득됐어요. 대출 안 돼. 현금이 교회 많으신 분들은 살아내기야. 현금이 없으면 사지만 못 살 수 있어. 알죠? 왜? 조정지역이니까. 무슨 말이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6월 1일 버텨가지고 6월 1일 버텨나면은 앞에 놈이 세금 내고 나는 이제 뭐합니까? 세금 안 내죠? 한판 쉰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6월 1일 이후에 뭡니까? 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알죠? 팔라는 사람 언제 팔랍니까? 전에 팔. 지금 여러분이 뭡니까? 지금 전혀 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세금 한 판, 뭐 돈이 뭡니까? 예를 종부세든 재산세든 세금 좀 많이 내는 사람 같은 경우, 이거 한 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봐라. 많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많이 없으니까.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는데, 이게 세금이 이번에 뭐 6월 1일이 뭡니까? 자, 전에 팔아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산 사람이 낸다고. 맞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내가 버티기 하다가 내가 6월 1일 이후에 등기 딱 치면은 세금 한 판 내고 그 전에 소유자가 세금 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지체야? 수령지체. 근데 수령지체 중에 박살났다니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채권자가 잘못한 거지. 지가 등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버티게 해가지고 세금 한 판 내려고 버틴 거잖아. 그럼 이때는 위험이 누구한테 넘어가? 채권자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갑은 또 채권자에게 네 잘못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무슨 청구할 수 있어? 급부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게 뭡니까? 무슨 부담의 내용이다? 위험 부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위험 부담 내용이 어디냐면 우리 그 책의 20페이지의 박스의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이행 불능이라 했죠. 채무 분행의 해제와 손배에 들어가 있고 채무자 기책 사유가 없을 때는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입니다. 자, 그럼 위험 부담은 어디 있느냐? 위험 부담은 자, 어디냐면 261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261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자, 261페이지로 가서 이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261페이지 537조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쌍무계약 현관펜을 쥐고 자, 위험 부담은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서로 대가적 채무를 준 쌍무계약일 때 적용되는 겁니다. 당사자 일방이 채무가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형합해 놓고, 책임 없는 사유야. 태풍 지진이지.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책임 없는 사유로 박살났을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위험 부담이 되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 자, 이게 537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쌍무계약이고 반드시 채무자의 기적 사유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30일에 기출해 간로해놨지? 간로해놨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위험 부담에 법리가 적용된다. OX. X 못 읽어 그거? X 돼 있잖아. 맞잖아.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데? 책임 있는 없는입니다. 30회 때도 나왔었어요. 31회 때 연달아 나왔어. 그래서 위험 부담이 지금 최근에 계속 내다 보니까 작년에 쉬었어. 또 기어 나올 때가 됐어. 알겠어요? 요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시험 포인트가 위험 부담은 왜 낼까요? 작년에는 태풍, 지진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그 앞에 2020년대 마이삭 뭐 알잖아. 마이삭 들어봤죠? 그때 태풍 연달아 와가지고 박살나고 그랬잖아. 그 박살나니까 됩니까? 출제원들 위험 부담 내야 되겠네. 올해 여름을 기대하시라. 올해 여름에 부사지가 박살나고 태풍만 오고 난리 나고 물난리 나고 하면 어떻습니까? 위험 부담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작년에 조용했거든. 태풍 뭐 별로 무슨 왔긴 왔지만 뭐 심하게 하고 가지는 않았잖아. 작년 상태를 잘 몰라요? 작년 그 앞에 2020년도에는 뭐였어요? 그때 태풍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 그때. 잘 모르시나 보네. 그때 태풍 와가지고 있잖아요. 유리창 깨져가지고 우리 말고 우리 아파트에 유리창 깨져가지고 저 차에 뭡니까? 파손 떨어져가지고 뭡니까? 저 차 고쳤는데 다 고쳤어요 그 사람이. 알죠? 내용 증명 보내고 한번 우리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배운 게 뭐예요? 무기잖아. 맞죠? 딱 내용 증명 딱 보내고 해가지고 합의 보고 돈 받았습니다. 고치고 고쳤습니다. 근데 저는 뭡니까? 보험료가 할증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여튼 고려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판례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샤시가 떨어져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떨어지면 누가 책임진다고? 그 아파트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차에 대한 거. 그 판례가 있어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다 뼈가 되고 살아야 되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261페이지 상무계약일 때 된다는 거. 책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사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존속상의 결성 문제인데, 자, 3번 강행 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행 규정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임대차 가야가 강행 규정 나옵니다. 임대차 전까지는 계약법에 전부 다 뭐예요? 임의 규정. 자, 그다음에 밑에 양갈 2번입니다.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 부담합니까? 위험을 건물주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38조 갑니다. 자, 채권자의 기책사유인한 이행불능입니다. 상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형합해 누구의 잘못으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지금 채권자가 박살냈다고. 자, 그래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채무자가 누구야? 갑이지. 을이 박살냈잖아. 그러면 갑은 을에게 가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쥐가 세금 한 판 안 내려고 지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서로 다 줬는데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럼 누가 부담한다고?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단 말이야. 자, 전환의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그걸 상환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이제 예외,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예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고, 채권자의 잘못, 수령지체를 박살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31회 때 기출질문이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상환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뭔데 채권자가 부당해고를 했어요. 부당해고 들어봤어요? 원래 있잖아요. 사용자는 애를 그만두게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야, 니 그만둬야 되겠다. 일자리 알아봐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그냥 바로 잘라보면 한 달 지금 줘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라붙는데 얘기도 없이 바로 잘라붙어. 야, 나가. 예? 미리 우리가 사정이 안 돼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 그럼 한 달 지금 줘야 되지. 예? 그런데 얘가 이제 능력이 좋아가지고 보름 만에 딴 데 취업을 해버렸어. 예? 그러면 한 달치 다 줄 필요 있어 없어? 그렇지. 채무자가 뭡니까?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뭐 해야 된다고 반환해야 되잖아. 맞죠? 우리 여기서 일을 못하지만 딴 데 가서 일을 했잖아. 맞죠? 그럼 그 금액 빼고 주면 된다고. 알죠? 그런 내용이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 왜 안 나오는데?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 우리 시험에 들어간다 봐.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 판례를 안 내고 자, 우리 아까 나왔던 거 앞에 보세요. 법조문의 밑에, 맨 밑에.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 상환해야 된다. 법준 그대로 냅니다, 그냥. 알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여기서 이제 딴 데 취업해가지고 갔으면은 보름 동안에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고 보름권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왜? 거기서 일했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을 때는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4번에 위험의 이전입니다. 자, 동사는 인도시의 위험이 이전되고요. 부동산은 점유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등기를 넘기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지체하는 경우도 위험이 넘어가죠.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별표입니다. 요거 31회 때 시험 나왔지만 30회, 28회 시험 나왔던 거예요. 자, 매매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어. 뭐로서? 화재로서. 그럼 채권자는 매수인의 화재 사고로 해서 지급받게 되는 화재 보험금을 자, 내가 돈을 다 줬는데도 화재 나가지고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럼 화재 보험금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대상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됐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뭔데? 위험 부담에도 물상대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대상 채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재 보험금에 대상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게 현관편에 오셔야 돼. 화재 보험금에도 대상 채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문제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인데 위험 부담입니다. 자, 30회, 31회,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왔던 기준이면 다 해놨어요, 이게.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맞다, 틀렸다. 자, 우리 위험 부담 나오면요. 무슨 불능이야? 저기서 보시면 후발적 불능이죠. 전문적 조건. 전제 조건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 묶어놓고 상방이 책임 있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야? 책임 없는 사유. 그래서 시험 지문 읽을 때 조사 다 안 읽어. 에? 자, 우리 첫 번째 후발적 불능이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데?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위험 부담 문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게 30회 때 나왔는데 31회 때 시험에 또 냈어. 책임 있는 사유로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했지? 위험 부담은요. 후발적 불능이고 책임 있는 없는? 없는 사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을 때 위험 부담을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맞죠? 갈로는 틀렸지?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아까 위험 부담은 쌍무계약이라고 했죠? 그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 3번은요. 아까 화재보험금 달라고 하려면 돈 다 줘야 되죠? 자, 당사자 일방이 대상조건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돈 다 줘야지 화재보험금 달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상조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맞죠?
4번 어떻습니까? 상방의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됐어. 맞죠? 그럼 위험 부담이죠. 자, 그런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돼? 저기 생겼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그 문제 4번 지문 틀렸죠? 옆에 적어놔. 22의 기출입니다. 27의 기출. 22, 27. 그 다음에 30회 기출입니다. 지문이. 자, 4번이 틀렸고 5번은 우리 민법 무슨 주의 취하고 있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취하고 있고 6번 어떻습니까? 무슨 규정이랬어? 임의 규정이랬지. 537조, 538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달리 정할 수 있답니다. 맞고 7번 어떻습니까? 무슨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자 매도인의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어떻습니까? 무슨 지체가 포인트입니까? 수령? 채권자 수령 지체야. 그럼 이행 불능이 됐다. 급부 청구할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9번 어떻습니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어요. 자, 책임 있는 사유잖아.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8번하고 9번하고 다 묶으시고 이거지. 채권자의 무슨 사유가 있거나 기책 사유가 있거나 수령 지체 나오면은 급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여기 있는 위험 부담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요 정도만 정리하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위험 부담 문제.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산 문제 딱 꺼내 보면 여기 있는 지문으로 문제를 4-5문제 만들어 본다고. 알겠어요? 그 답은 딱 정해져 있어.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돼. 이것만 딱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위험 부담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20페이지로 갑니다. 자, 20페이지로 가서 자, 다시 이제 그 주관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 나와 있죠? 그거는 안 봐도 됩니다. 자, 밑에 가서 적법 하는데 적법 하기 전에 자, 이거 한번 다시 좀 리뷰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거는 제 마음이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둘이가 계약을 하는데 중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갑이란 놈이 있잖아. 목조물이 다 부서지고 없는데도 계약을 맺는 거야. 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뭡니까? 대출, 이자, 견비 들어가지고 딱 찾아갔던데 갑이 뭐랍니까? 목조물 부서지고 없는데. 니가 왜 내 파는데? 이러는데. 심심해서 그랬는데. 메롱 해보는 기라? 그러면 여러분 찾아와서 나중에 시험 끝나도 메롱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시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중개사님 찾아와요, 얘가. 아니, 중개사님, 저 갑이란 놈은요, 목적물도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 맺었으면 이 말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라. 무슨 불능이고? 원시죠. 처음부터 부서지고 없으니까 원시 계약 무효야. 그리고 535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물을 수 있어. 그럼 네가 실내에서 들어갔던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돼야 돼. 그리고 이제 요건을 네 갖춰줘서 봐. 니는 이 계약이 자체가 뭐야? 처음부터 불능이었어. 목적물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갑은 뭡니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것을 이용했잖아. 그리고 니는 그걸 믿는데 과실까지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니는 무슨 이익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실력 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딱 보낼 때 뭡니까? 요런 내용 535조 법조문 내용 딱 해가지고 딱딱딱 요건 갖춰서 이렇게 하니까 니는 실력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딱 보내보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 따면 이런 일을 해줘야 돼. 아셨죠? 그냥 해주면 안 되고 돈 좀 받고 이해 못해요? 그럼 내용 서줘도 돈 좀 받으면 돼. 맞아? 네. 근데 뭐 밥값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왜 이렇게 침울하지? 자, 봅시다 여러분이. 자,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둘이 계약하는데 중개를 해줬어요. 근데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5월 15일에 박살이 났어. 그 누가 박살 냈는데 갑이 박살 냈어. 그럼 얘가 찾아와서 이러면 아니 그 계약금 주고 뭐 중도금 줬는데 이마 관리 잘못해 박살 났고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볼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6월 되면 무슨 불이행이야? 뭐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행 불능이야.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지하고 손배해. 됐어요? 여기 몇 조에 있다고? 390조에 보면 있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6월 1일 날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럼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하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게 어딘데? 390조에 있대. 390조에. 자, 그 다음에. 자, 둘이 계약했는데 50원에 지진으로 박살나고 그랬어. 이런 경우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저 포항에서 지진 나가지고 막 부서지고 그랬잖아. 맞죠? 자, 이렇게 지진 나 박살났어. 우리 찾아와서 이랍니다. 아니, 내가 계약금 줬는데 중도금도 지급했는데 목적물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뭐라 해야 돼요? 이거는 위험분합니다. 그럼 서로 이행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가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볼 거 아니야. 분명히 어리. 내가 줬던 계약금하고 중도금 이거 어떻게 되는데? 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제 더 나가서 이자까지 달라고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자? 이자는 달라고 할 수 없어. 알겠죠? 이미 줬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둘 다 잘못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그냥 받은 거 돌려주면 돼. 그런데 이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데 이 채권자가 와서 셀 빠붙다. 그러면 가백 티 나오는 거지. 가백을. 이 을이 와가지고 가스통에 담배꽁초 던져가지고 폭발해 버렸어요. 집이 파손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요 채권자 임마한테 가서 급부 청구해. 돈 내놔. 네가 박살냈으니까 돈 내놔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538조 내용이에요.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수령 지체 중에 박살났다. 이럴 때도 급부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답니다. 됐습니까? 아, 이게 이제 이래서 시험에 위험 부담이 시험에 이거 잘 낸다 안 된다? 잘 내는 이유가 뭡니다. 그리고 태풍 지진 나왔다 그러면 어딥니까? 올해 한번 흔들렸다. 아이고 위험 부담 나온다. 태풍 왔다. 막 빠졌다. 뭐 범람했다 나오죠? 뭐가 나온다? 위험 부담 나온다. 알겠죠? 알겠죠? 꼭 와야 돼요? 꼭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와도 뭡니까? 우리 집은 파손이 안 되는 걸 원하죠? 맞죠? 우리 집하고 내 차하고. 자, 하여튼 요런 타입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정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